자, 일본 연기금이 공매 대여 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공매에 시달리는 테슬라 CEO가 환호성을 질렀죠. 자, 이런 상황인데 HLB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일본 연기금 숏 세력의 주식 대여 중단, 테슬라 반색 이렇게 나왔죠.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 연기금이 공매 세력을 대상으로 한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했죠. 자, 주식을 빌려야만 하는 이렇게 대차를 해야만 숏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일본 연기금의 결정은 전 세계 공매 세력의 손발 묶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공매 세력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들에게 상당히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테슬라는 반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요 종목 가운데 유통 주식수 대비 공매 물량이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 반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일본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 포트가 7,330억 달러,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 주식시장의 숏배팅에 대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일본 연기금에서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쪽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공매 대여를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를 하면 이런 움직임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런 자금 쪽에서, 자금을 굴리는 쪽에서 이런 공매 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기관 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공매 대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크게 반색을 했죠. 공매 세력의 집중적인 겨냥 때문에 지금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공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매도는 불법화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지금 일본 연기금이 테슬라 주식도 사놓고 삼성전자 주식도 사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애플 주식도 사놓고, 자, 그런 식으로 이 7,330억을 여기저기 나라에 있는 그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놨겠죠. 투자를 해놨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 만약에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테슬라 주식을 1,000만 주 가지고 있다, 이 일본 연기금이. 그러면 그걸 대여를 해 주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빌려갈 수가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기 때문에 빌려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들이 그런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겠죠. 이제 수요가 공매를 할 만한 그런 물량이 많다가 일본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싹 사라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빌리려고 하면은 일본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어떤 곳에서
빌려주는 곳에서 그런 기관에서 이제 빌려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한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럼 신한에서 이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연기금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도 빌릴 수 있었는데 그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걸 빌려갈 때 이자를 내죠. 지금 HLB 쪽에는 지금 뭐 40%에서 50% 정도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이자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연기금이 지금 중단을 딱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주식을 빌려서 팔려고 하면은 이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그만큼 있겠죠. 근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빌려가는 그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연기금 그렇게 큰 자금들이 우리는 이제 빌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따라서 이런 여기저기 기관에서 그럼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공매 세력들의 이런 힘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빌리는 비용도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빌려줬다가 뭔가 또 문제가 생겨서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대형 투자사들도 일본 연기금이 왜 중단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막 공부를 하겠죠.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이 대여를 중지했구나. 자, 그런 부분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둘 따라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매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물량을 확보하기가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연기금 대여 중단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지만 상당히 많이 엇갈렸지만 결국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자, 이게 결정한 이유를 보면은 공매돈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연기금이 지금 투자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연기금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투자를 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삼성전자를 뭐 100억 원어치 사놨다. 사놓고 그 100억 원어치 물량을 공매한테 다 빌려줘 버리는 거죠. 이자를 받고 빌려주니까 이 공매 세력들이 삼성전자 틈만 나면은 딱 보고 있다가 뭐가 좀 안 좋다 이러면 공매를 막 쳐버리면 투자를 해놨는데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 기업에 대한 이런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투자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공매들이 계속 찍어 누르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죠. 연기금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탐대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대여 수수료만 지금 2018년 회계연도까지 3년간의 연기금 대여 수수료가 수입이 3억 달러였습니다. 1년에 1억 달러 정도 됐죠.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자기들이 투자해 놓은 그런 기업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공매가 막혀버리면 공매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이 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공매를 치기보다는 사서 올려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또 인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저기서 또 나도 그러면 공매 대여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또 다른 B라는 연기금 일본 연기금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공적인 단체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나도 내 발등 찍는 거 싫다. 일본에서 했으니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주가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시세 차익을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세력들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연기금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공매 세력들의 힘이 상당히 약화될 수도 있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자금을 굴리고 있는 일본 연기금이 이런 결정을 했다. 자, 그러면 다른 이 어떤 뭐 조직들이겠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홍콩이나 중국 뭐 여기저기서 해서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동참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주식들 주가가 올라서 좀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내 발등 찍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스닥의 공매 1위가 HLB죠. 지금 HLB 어마어마하게 공매가 많이 지금 쳐놓은 상태죠. 530만 주 가까이 되죠. 어제 이제 좀 갚아서 510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업데이트 됐죠. 12월 2일 또 갚았죠. 519만 주에서 510만 주 수준으로 또 9만 주 정도 갚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매 세력들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뻔히 지켜보고 있죠. 뭔가 4차만 될 거다. 또 엘리바하고 합병이 안 될 거다.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다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전부 다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각종 알바들 풀어가지고 개인들 심리 흔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공매를 계속 치는 거죠. 공매를 치면서 주가 떨어뜨리고 또 다시 밑에서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인 기관 많이 사들였죠. 그렇게 사서 또 갚고 또 공매는 치고 계속 그런 흐름이 지금 반복이 되면서 점점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근데 이제 510은 점점 갚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자, 일본의 이런 금지 부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HLB가 공매도가 지금 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쳐져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저런 부분 때문에 이런 HLB도 조금 직접적으로 이 일본의 연기금이 HLB 주식을 뭐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단 막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상징적인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공매 세력들은 안 그래도 지금 기업이 상당히 이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공매 일본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뭐 홍콩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HLB 공매를 빌려오는 그런 수수료가 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하기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런 소식은 공매 수량이 상당히 많은 이런 기업에는 공매 세력들에게 상당히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 소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보면은 공매를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인 기관들이 계속 개인들의 물량 빨아들이면서 실제로 매집도 하면서 공매도 갖고 뭐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계속 만끽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저가에서 좀 털려 나가지 않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좀 나중에 지나면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저 위에서 공매 세력이
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갚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아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 막 흔들어 대다가 주가 좀 올려주고 하니까 다 털려버리죠. 뭐 그게 또 모릅니다. 내일 또 주가가 또 하락을 하면은 또 잘 팔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튼 뭐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일본 연기금 공매 대여 금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